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인출하려는 순간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돈을 찾으려는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로 자금 세탁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돈으로 둔갑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식당, 동네 편의점,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범죄자들의 세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 같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범죄로 번 돈을 그대로 사용하면 정부와 은행이 즉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을 뜯어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직원은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큰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가고 곧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기서 자금 세탁의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사업 수익처럼 위장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자금 세탁 금액만 약 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자금 세탁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현금 장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식당, 노래방, 동네 세탁소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선택하는 거죠. 왜 하필 이런 업종일까요?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는 모든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동시에 강남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이때 불법으로 번 5천만 원을 치킨집 매출에 섞어버리는 겁니다. 장부에는 오늘 치킨 200마리 팔아서 6천만 원 벌었다고 기록하는 거죠. 은행과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치킨 50마리밖에 안 팔았는데 200마리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건데 누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사업 소득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은행에 당당하게 입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가세와 소득세만 제대로 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가 새로운 자금 세탁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캄보디아로 좋은 일자리 있다고 속여서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사건 말이죠. 거기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캄보디아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와 가짜 회사들을 통해 세탁됩니다. 캄보디아는 금융 규제가 느슨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시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그곳에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돈을 세탁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캄보디아를 거쳐 세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다음 그 돈을 대포 통장을 통해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거기서 온라인 카지노 계정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돈의 출처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번 돈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돈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해외 루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당국의 감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국내에서도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합법 카지노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불법으로 번 현금을 들고 강원랜드에 가서 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슬롯머신을 몇 번 돌리다가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이때 카지노는 합법적인 환전 영수증을 발급해주죠. 이제 이 영수증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으로 땄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도박으로 번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불법 자금인데도 말이죠.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의 고급 아파트가 특히 표적이 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불법 자금으로 비싼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더 좋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팔고 나면 그 돈은 합법적인 부동매 대금이 되는 겁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의 일부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새로운 자금 세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통해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다음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시키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 깨끗한 돈이 되는 거죠. 물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항상 규제의 허점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자금 세탁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치 단계입니다. 불법 현금을 금융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죠. 앞서 말한 치킨집이나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층화 단계입니다.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 계좌와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이동시키는 거죠. 마치 양파 껍질을 여러 겹 씌우는 것처럼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입니다. 이제 충분히 복잡해진 돈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최종 전환하는 거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범죄를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24시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되죠. 또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송금하거나 환전할 때도 신분 확인이 필수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도 쪼개기라는 이름으로 불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시스템이 이런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거든요. 하지만 범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이 급하다며 접근해서 통장을 빌리거나 아예 사들이는 거죠. 요즘 텔레그램 같은 데 가면 통장 한 개에 100만 원 드립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에 쓰이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포 통장 관련 걸거 인원이 1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돈을 직접 보내지 않고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범죄자 A가 중국에 있는 범죄자 B에게 1억 원을 보내고 싶다고 해볼까요? 직접 송금하면 추적당하니까 중간 브로커를 통해 이렇게 합니다. A는 한국에서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고 B는 중국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국제 송금 기록이 남지 않죠. 이런 환치기 조직들이 명동이나 대림동 같은 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도 이런 환치기를 적극 활용합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직접 캄보디아로 송금하면 금방 적발되니까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한국 내에서 머물고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경찰이 범죄 조직을 추적하려고 해도 돈의 흐름이 끊겨버리니 막막한 겁니다. 자금 세탁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단순히 범죄자들이 돈을 숨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은 조직 범죄를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마약 밀매단이 활동하려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겠죠. 자금 세탁은 이들에게 범죄 수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세탁되는 불법 자금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세탁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불법 자금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전문가들은 불법 자금의 유입도 한몫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자금 세탁을 위해 운영되는 가짜 사업체들은 정상적인 자영업자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세탁하기 위해 장사를 하니까 적자가 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원가 이하로 팔거나 커피를 헐값에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범죄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고 다시 범죄자들이 그 규제를 피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히 캄보디아처럼 규제가 약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일반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심코 자금 세탁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만 빌려주면 100만 원 드릴게요 라는 달콤한 제안도 마찬가지죠. 이것만으로도 자금 세탁에 협조한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포 통장을 넘겨줬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 달에 10% 수익 보장이라는 식의 제안은 10중 8구 사기이거나 불법 자금 세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척하면서 돈을 세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500만 원에 판다고 광고를 올립니다. 물론 실제 구매자는 없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에서 서로 거래하는 척하면서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중고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인 거죠. 결국 자금 세탁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범죄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의 출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귀찮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신분 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본인 인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절차들이 모두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니까요. 당신의 작은 협조가 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수상한 돈 거래를 목격하거나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 범죄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